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비조사 1차 법학개론을 맡고 있는 고비안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법학개론 1차 과목들 이제 보시게 될 건데 법학개론하고 이제 1차 과목은 민간경비론이 있죠. 그래서 두 과목을 합해서 80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각각 40문제씩 해서 80문제를 푸시는데요. 여기는 이제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이 1차 과목은 총점 기준에서 60점을 넘으시면 됩니다. 60점이라면 48문제를 맞추시면 돼요. 80문제 중에. 50문제 정도를 맞추시면 이제 합격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48문제. 근데 특징이 뭐냐면 민간경비론하고 법학개론에서 각각에서 40점 미만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과락이라고 과목낙제 개념이 있어요. 과목낙제 개념이라는 건 뭐 아시는 분은 잘 알지만 이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살짝 설명드리면 내가 60점이 넘는다 하더라도 종합점수 60점이 넘는다 48개를 넘는다 하더라도 법학개론에서 만약 15개를 맞추셨죠. 그러면 떨어집니다. 최소 못해도 16개는 맞추시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민간경비론은 진짜 잘하셔서 36개를 맞추셨고 그 다음에 36개면 4개밖에 안 틀리셨어요. 근데 이쪽 법학개론이 좀 어려워서 15개를 맞추셨어요. 그럼 더하면 63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더하면 63점이 63, 그러니까 더하면 36개에다가 15개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46에다가 53개를 맞춘 거예요. 그럼 48개만 맞추면 60점이 넘는 거니까 합격인데 이땐 떨어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못해도 15개, 즉 16개는 넘게 맞추셔야 돼요. 17개 이상 이렇게 쫙 가져야 된다. 근데 법학개론이라는 게 민간경비론보다는 조금 어렵다고 평가됩니다. 이 법학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접해보신 분들은 쉬운데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좀 어려워요. 말 자체도 좀 일상시에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고 좀 용어 자체도 어렵고 관념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반복적으로 공부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쉽지 않고 또 우리 이제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 연령대가 다양한데 좀 젊은 분들은 좀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빨리 따라오실 수도 있고 보통 이제 젊은 분들 20대 분들은 만약 이런 공부를 하실 때 뭐 저기 어떤 생업이 있으셔서 이제 이 회사 생활 하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시간을 좀 충분히 낼 수 있어서 좋은데 30, 40대 뭐 아니면 50대 뭐 저보다도 선배 되시는 연령대로 선배 되시는 뭐 5, 60대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분들 이제 보통 회사와 생업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짬을 내서 공부하시는 게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연령이 높아지면 조금 이제 이 주의력 같은 것들이 조금 이제 젊은 세대보다 약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부하실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거지만 그런 부분들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전략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 어려운 데를 너무 집중적으로 파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러면 힘만 빠지고 성적은 성적대로 잘 안 나옵니다. 좀 쉬운 데를 반드시 다 맞추고 그러니까 뭐 한 20문제 정도만 맞추신다고 생각해서 50점만 맞추시면 된다고 생각하고 좀 마음 편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럼 민간경비가 조금 여기보다는 좀 쉬우니까 민간경비 쪽에서 한 뭐 80점 정도 맞으시고 여기 뭡니까? 여기 한 50점 맞으면 더하면 60점 넘으니까요. 근데 과락도 피하고 그러니까 목표점을 너무 세게 잡지 마시고 어차피 60점만 넘으면 되니까 종합점수로 40점을 피하고 그러니까 50점, 60점 정도. 그렇지만 60점의 목표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0점의 목표를 주셔야 뭐 한 몇 개 틀려도 50점 정도 그다음 민간경비 좀 커버해서 되면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저랑 같이 이걸 쭉 공부하시면 80점까지도 맞을 수 있습니다. 쭉 끝까지 들어주시는 게 중요하고 반복적으로 따라서 학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어느 부분을 좀 더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총 7개 장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요. 법학 일반, 헌법, 민사법, 형사법, 그 다음에 이 상법, 사회법, 행정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법학 일반 부분이 보통 8문제가 나오는데요. 40문제 중에 8문제니까 20%입니다. 이 부분은 싹 다 맞추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쉬워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8문제를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표점이 20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8문제를 갖고 가고 나머지는 반타작. 이런 스타일로 가시면 충분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헌법 부분도 있고 민사법 부분도 있는데 헌법 부분이 예전엔 비교적 쉬웠는데 요즘 까다롭습니다. 지문 자체도 그렇고. 근데 여긴 기본권 파트를 잘 공부하셔야 돼요. 여기는 통치기구 파트는 좀 어려워서 통치기구 파트보다 기본권 파트가 조금 쉽게 나오기 때문에
그쪽을 노리셔서 한 2문제 정도를 가져가시고 민사법은 진짜 어렵습니다. 민사법 부분은 공부를 하신다고 해도 성적을 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민사법 부분은 공부를 하지 말까? 그렇게는 좀 과도하고 경비업법 부분이 있어요. 경비업은 이제 우리가 경비업법을 공부하는 거라 경비업 계약과 관련된 부분들이 여기서 한 3문제 정도 나옵니다. 거기를 맞추셔야 돼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책임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거기를 맞추시고 일반적인 민사법적인 부분은 제가 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싹 다. 왜냐면 뭐 시험 준비하시는데 제가 설명 안 하고 뭐 이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긴 조금 힘을 빼고 공부하셔야 돼요. 여기에 힘 줘가지고 다 맞춰야지 라고 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경비업법하고 뭐 경호학 그다음에 저기 뭡니까 민간경비로는 공부 안 하실 거예요? 시간은 한정적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좀 힘을 빼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형사법 부분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부분이 있는데 형사소송법 부분은 조금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형사법 부분은 그러니까 형법 부분은 내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2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힘 쪽 빼시고 공부하고 형사소송법 부분에 5문제 중에 한 3문제 정도를 가져가신다고 생각하고 상법 부분도 이게 회사법 부분이 진짜로 어려워요. 전체적으로 좀 진짜로 어렵기 때문에 보험법 부분이 좀 쉽습니다. 그래서 보험법 부분에 2문제를 맞추신다. 사회법 부분도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은 좀 어렵기 때문에 여기도 사회보장법이 좀 쉬워요. 그래서 거기 2문제를 맞추신다. 행정법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민사법하고 행정법이 시스템이 똑같아요. 구조가. 그래서 여기는 열심히 공부하셔도 좀 쉽지 않아요. 딱 몇 가지 포인트만 집어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 한 2문제 정도 맞추신다. 그러니까 여기를 다 맞고 나머지는 반타작 정도로 하신다고 생각하면 반타작 좀 못 미쳐도 돼요. 그러면 20점을 충분히 넘길 수 있다. 최소 24점까지 넘길 수 있다. 그럼 2021년 기준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말씀드리면 법학 일반에서는 뭐 그냥 싹 다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의 적용, 뭐 법원, 뭐 이런 것들 다 꼼꼼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권리 의무 관계가 요게 민사법 내용이에요. 민사법에 또 나올 거지만 사건 부분 요게 좀 어려운데 이 2문제가 그래도 여기도 놓침없이 공부를 하시면 민사법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다 놓침없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근데 이제 헌법 부분이 예전에는 쉽게 나왔는데 이게 좀 어렵게 나와서 기본권 파트 중심으로 해서 좀 논리를 익혀 놓으시고 총설이나 헌법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비중이 높진 않으니까 기본권 파트를 중심으로 좀 익혀 두셔야 된다. 통치기구는 생각보다 어려워요. 어디서 나올지도 모르고. 다만 법원하고 헌법재판소 부분이 잘 나와서 그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 부분 자체도 내용 자체가 진짜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권하지는 않습니다. 이 기본권 파트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게 낫다. 그 다음 민법은 여기 경비업법과 관련된 배상 문제 요게 3문제나 2문제가 나오는데 요 3문제나 2문제를 맞추시는 게 나아요. 여기는 어디가 나올지도 모르게 방대한데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나와도 진짜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가급적. 하지만 권하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힘을 쫙 빼고 내용들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만 짝짝짝 체크해서 그 정도만 익히시면 되지 외우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힘만 빠지고 기운만 빠지고 성적은 잘 안 나옵니다. 여기를 꼼꼼히 공부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형사법 부분은 이게 내용이 많은데 제가 설명은 다 드릴 겁니다만 여기도 어디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공부한 거에 비해서 2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힘 빠집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포인트를 찝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좀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되는데 여기도 증거하고 상소제도는 너무 어려워서요. 공부하셔도 잘 안 돼요. 근데 수사 파트가 비교적 쉬워서 수사 파트에 이런 내용들은 뭐 좀 익혀두셔서 여기서 3문제 정도를 가져가고 여기서 1문제 정도 맞추면 된다. 그리고 이 상법이 진짜 어려워요. 회사 파트는 회사 종류 정도로 제가 포인트를 주서 말씀드릴 거지만 이 회사법 전체적인 내용을 꼼꼼히 아시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보험 쪽은 다 맞추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보험 쪽의 내용이 많지 않은 데 비해서 시험 문제가 평이하게 나옵니다. 물론 최근에 조금 어려워지는 경우에 있어도 비교적 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2문제를 맞추셔야 되고 사회법에서 이게 사회보장법이 많이 나오는데 사회보장법이 많이 나오면 다행입니다. 최근에 지문이 좀 길어지는 건 경향은 있어도 이쪽이 비교적 좀 쉬워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래도 이쪽 부분은 공부하셔서 사회보험법 쪽 보장법 이쪽을 공부해서 맞추시는 게 좋고 행정법은 다 어렵습니다. 다만 몇 가지 행정청의 개념을 제가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행정행위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정도를 포인트로 물론 다 설명드리겠지만 그 정도를 포인트로 공부해서 맞추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전략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법학개론 부분은 전략적으로 공부하셔야 된다는 게 막 민사법 같은데 열심히 공부해봐야 힘만 빠지고 형법 파트 내용 많은데 여기 공부해봐야 힘만 빠진다고요. 그래서 딱딱 포인트를 찝어가지고 공부해야 되는데 법학 일반을 다 맞춘다는 자신감에 있어서에 입각해서 나머지를 공부하시는 거다. 제가 포인트를 주면서 여러분에게 여기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필요합니다. 이거는 뭐 조금 힘 빼고 공부하셔야 돼요. 뭐 이런 얘기를 드릴 겁니다. 다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니까 그에 맞춰서 공부하시고 끈기 있게 공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따로 공부 시간을 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어려우면 이 수업 자체를 듣는 것만 해도 공부가 될 수 있어요. 1차 과목은 60점만 넘어주면 되니까 그렇게만 공부하셔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고 충분히 넘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이제 수강하셨으니까 끝까지 따라와서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꼭 그러면 여러분들 끈기를 갖고 끝까지 같이 해주시기 바란다. 문제풀이까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 강의 때 만나 뵙고 서로 웃으면서 또 공부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